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기독교계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을 맞아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 바셴에서 5회 홀로코스트 포럼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검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다음 세대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한 전역 군인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G&A 소식에서 소개해드립니다. CTS 기독교TV와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마스코트가 탄생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은 예삐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에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스위스 복음주의 연맹 등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스위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찬성 63.1%, 반대 36.9%.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에서는 공개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나 연설 등을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스위스는 이미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성소수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2018년 스위스 의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기독교단체와 보수정당이 이에 반대하며 청원을 냈습니다. 의회는 청원을 받아들여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를 접한 마르크 요스트 스위스 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인정하자는 말을 자유롭게 하고 싶을 뿐이라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선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을 두고 기독교계는 두 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보 기독교 측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면 교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기독교 측은 동성결혼은 성경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해방 75주년을 맞아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야드 바셴에서 제5회 홀로코스트 포럼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찰스 영국 왕세자 등 41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포럼이 열린 야드 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현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5회 홀로코스트 포럼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 바셴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포럼이 열린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 바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홀로코스트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600만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현재와 다음 세대에 홀로코스트의 실제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은 히틀러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Just let me explain for a moment, and this will also feed into what was done systematically from Hitler's rise to power in 1933 until the end of the war. 히틀러는 가장 먼저 권력을 잡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치당은 대기업 이익 분배,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계급 차별 없는 사회를 주장하면서 당시 독일 국민들이 가진 경제적 공포를 이용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기독교 안에 내재돼 있던 반유대주의를 이용해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고 있다고 선동했고 교재, 만화, 장난감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서부터 유대인은 인간 이하라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193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사회 구성원에서 구분해내기 위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노란 별을 달고 다니게 했고 1944년까지 1000개가 넘는 개토를 만들어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민족으로 알려진 독일인들이었지만 히틀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동에 많은 이들이 넘어갔고 결국 유럽 전체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Between 1900 and 1939, 44 Germans received Nobel Prizes during those 39 years. In every aspect, in medicine, in law, science, Germans were outstanding. It doesn't make sense. But it did to the Nazi ideology and those that held these views. Hatred of the Jews might start with the Jews, but it most certainly does not end with the Jews. And that's why Holocaust education is not only something that's relevant for Jewish people or for Jewish population, it's relevant for all over the world. 홀로코스트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비성경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 침묵한다면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검도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스포츠입니다. 검도를 통해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학생들이 한 손에 죽도를 들고 수련이 한창입니다. 교내 체육 수업 중 한국의 대항검도를 정규 수업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학생들에게 검도는 아직 생소한 무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꿈을 꿉니다.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것 또한 저희들이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의범도를 배우고 리더로서의 소양을 키워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필리핀 사회에 스포츠의 지도자들로 진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저희의 작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제필리핀 대항검도에는 필리핀의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현지 학교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대학교의 선수들이 한국의 방학을 이용해 필리핀의 학교들을 섬기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은 검도를 배우기엔 구비된 장비도 열악하고 실력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검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수업 시간은 활기를 더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검도를 또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잘 됐고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기에 저희 학교에서 너무 기쁩니다. 학교에서는 검도를 통하여서 저희 학생들이 더욱더 큰 꿈과 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도는 다른 무예 스포츠에 비해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모든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 성취를 위해 돕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환경은 학생들의 꿈을 이뤄가는데 활력을 더해갑니다. I'm so happy that I'm enjoying the kendo in this training. I'm happy and I'm enjoying every day. Gusto namin matuto ng kendo para gawing self-defense sa aming sarili. Kasi kung ano man mangyari sa amin, pwede namin magamit to sa anumang bagay. It's actually our first time to learn Kumdo and we find it very enjoyable, very happy, and we are all enjoying. And the reason why we learn is we want our school also to be known, not only in the Philippines but also in the other country as well. 필리핀 다음 세대들이 검도를 통해 꿈과 비전을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한 전역 군인이 나섰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30년 넘게 미 해군 소장으로 복무한 토마스 존은 아프리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웃도어 오디세이라는 단체가 세워진 것에서 착안해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려고 한 겁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어린이 콰이어의 창립자인 레이 바넷을 만나고 난 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In 2015, I joined Daddy Ray. We went to South Africa, Swaziland, Uganda, and Kenya, and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African Odyssey. I came back to Africa again later in the summer with my daughter, and we set up a mentoring program. 토마스는 아프리카 어린이 콰이어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Even all the work I've done in Outdoor Odyssey with mentoring, I think we've done a lot of great things with a lot of kids. They're probably the mentoring program in the African Children's Choir can probably be the best mentoring program that I've ever seen because all the kids, they're all disenfranchised to a certain degree, and the kids just, I mean, they're just soaking in it because it's all predicated on agape love. It's all predicated on genuine concerns. All predicated on somebody taking ownership, eyeball to eyeball, kneecap to kneecap engagement. 토마스는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찰한 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Well, I was an at-risk kid myself, and if I hadn't been helped by somebody, I may not even finish school. And I got some mentoring, and that's why I'm such a fanatic on mentoring. And this individual that helped me, I mean, I made a promise to him I would go to university. 토마스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할 수 있었던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I'm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an organization which I don't draw any money from, but I sure get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 experiences. I hope someday somebody said I wouldn't mind being like Tom Jones, or he inspired me to be a better person. GNA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행진하면서 부활절의 기쁨을 나눌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사 마스코트가 제작됐습니다. 부활절 축제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마스코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둥근 몸과 오목조목한 얼굴을 가진 귀여운 병아리. CTS 기독교TV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마스코트, 예삐의 모습입니다. 예삐란 이름은 예수님의 삐약이란 뜻입니다. 복음과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삐가 들고 있는 소품은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초록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상징하며 몸에 메고 있는 띠에는 기독교의 상징인 물고기 모양 이투스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삐, 퍼레이드에서 행진하는 예삐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삐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가 품고 있는 정신을 알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퍼레이드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퍼레이드 기념품 등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예삐를 본 시민들은 캐릭터가 귀여우면서도 봤을 때 부활절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 부활절 축제 마스코트로 적절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되게 귀엽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투스 마크라거나 또 그 월계관인가요? 그런 것들 쓰고 있는 게 되게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부활절엔 또 이제 그 계란 받으니까 또 그게 깨어났다는 느낌도 들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마스코트 예삐 보셨는데 좀 인상이 어떨까요? 일단 되게 귀여운 것 같고 뭔가 색깔이나 이런 게 기존의 그 시티 색깔이랑 좀 이렇게 맞춰져서 좋은 것 같아요. 좀 귀여운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마스코트로 동참할 예삐, 신앙인의 상징으로 부활절의 기쁨과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한국 사회에 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교총 김태용 총회장에게 기독교 성도들이 전국에 모여서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은 성도들이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 나서지 않도록 반듯한 정치를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교회 옆 이홍종 총무와도 만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홍종 총무는 세월호와 촛불시민운동,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4월 총선을 비롯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교계가 균형을 잘 찾아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균형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와 코리아네이버스 KHN이 2020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진단하기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KHN 이사장 이정인 목사는 기조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5일에 총선이,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등의 행사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하반기에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동북아 평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강대 이규영 박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동북아 열강들 사이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크리스천들이 시대 정신을 갖고 남북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립대 엄기증 박사는 기후와 에너지를 통한 동북아 평화 전망을, 강원대 전찬규 연구원은 평화 개념의 융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동북아시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의 성매매로 팔려간 북한 여성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중국인 남편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사는 것이 발각돼 북송될 것을 우려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며 중국에 팔려간 북한 여성은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해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지역의 철도와 도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면서 북한 여성들에게 나눠줄 마스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1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상은 여성의 지도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여성 지도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후보 추천은 한국 여성 지도자상 운영위원회 위원과 대학 총장 등 교육계 인사를 비롯해 종교 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한 언론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창조와 봉사정신을 발휘해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하는 여성을, 젊은 지도자상에는 전문성과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 여성의 역할을 열어갈 만 50세 이하의 여성을 각각 추천할 수 있습니다. 1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1일에 개최됩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의사가 약 20년 동안 100명이 넘는 남자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의사의 소아성애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며 수용소에 가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건설에 최소 23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영국의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조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이 의석 125석 가운데 72석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댕기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댕기열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70% 넘게 증가한 9만 4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4명을 넘어섰는데요. 보건당국은 댕기열 피해가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경찰을 표적으로 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더모 세이 뉴욕 경찰국장은 계획된 암살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지사와 시장의 나약한 리더십 때문에 경찰들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극반도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기상청이 남극 관측기지인 에스페란사 기지에서 기온을 측정한 결과 이전 최고 기온인 17.5도보다 높은 18.3도를 기록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아르헨티나 기상청의 기록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군인이 군부대와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27명이 숨지고 6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SNS를 통해 범행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과 긴 시간 대치한 끝에 현장에서 범인을 사살했습니다. 뿌라윳 짜노차 태국 총리는 태국에서 전례가 없는 이번 사건의 동기는 주택 매매와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인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 구세군 신임 사령관으로 취임한 장만희 사령관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령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상적인 어떤 감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요. 그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령관님 미국에서 사역을 오래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독자와 또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이제 사령관으로서 앞으로 이 사역해 나가시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노숙자와 중독자의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부각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마약과의 전쟁, 노숙인들을 에게 어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파괴된 가정, 파괴된 사회 질서 속에서 이들의 증가는 줄어들 모양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빠른 경제 발전은 보이는 나라에서 또 더군다나 양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숙자와 중독자의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세군은 바로 이러한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누구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껏 제가 미국에서 배우고 경험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약과 노숙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분야별로 좀 심도 있게 세분화된 그리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관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 이 분야를 더 숙달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선진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경험들을 한국의 노숙인과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세군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령관님 임기 동안 또 이 구세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사역과 또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중독자에 대한 그 명확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활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자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이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거주지의 한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그 거주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어떤 그 전세,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이들의 자활 의지를 꺾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기부자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 자신들의 자활을 위해서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된 그 사회 봉사 활동 중, 사회 사업 활동 중에 하나로 그 많은 노숙자들이 그 개인적인 위생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더라도 이들이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도록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세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선 냄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령관님, 특별히 자선 냄비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자선 낭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자선 낭비의 첫 번째 목표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거주할 곳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는 다르게 아직도 사회 곳곳에 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사회에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많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저희의 사명은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저희에게 기부되어진 그 자금을 좀 더 투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이들이 절대적인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재진입하게 할 때까지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구세군이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연합사업도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령관님,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교회 연합이라고 하면 아마 다 모두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려고 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것에 있어서는 나나 타교단에 대한 어떤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개인적인 교단의 확장이라든가 교인 늘리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큰 힘으로 더 큰 효율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거 한 가지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 구세군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먼저 교회가 각 교단이 일치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흔히들 이 초갈등 사회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구세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의 시작은 소통의 부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소통의 문제는 보는 관점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관점을 맞출 수 있는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가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둔다면 많은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교단 산하 성도와 교회에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 구세군은 선교 공동체로서 복음의 전파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관님들과 우리 병사들은 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사령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세군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매년 1월과 2월 중 전국 순회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순복음 기장교회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순복음 기장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인근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초청된 이날 콘서트에서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가 참석자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기간 중에 일정 중에 한번 찾아뵙고 이 지역에서 저희가 또 찬양으로 함께 섬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 도시로 나가야 되고 큰 교회로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시골에서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교회에서 이런 찬양 집회를 가지게 된다면 성도들도 좋아할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1회 하늘이 열리는 다음 세대 성경 암송대회가 창신대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영남 지역 교회 모임인 예수 열린 청년들이 개최한 이번 성경 암송대회는 영남 지역 교회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서와 창세기 성경 구절을 1차 쓰기, 2차 암송, 3차 소감문 쓰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수 열린 청년들 모임은 영남 지역 교회의 암송 교육을 위해 매년 2차례 암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송촌 컨벤션센터에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내부감사 보고와 정관 변경, 2019년 사업 실적, 2020년 사업 계획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2020년 사업으로 정직한 경제인 양성교육과 정직연구과제, 정직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많은 일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정직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 계획들을 금년에 잡았는데 우리 정직한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고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교육, 정직한 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정직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8년에 정식 출범해 정직포럼과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여수 성광교회에서 40일의 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는 사랑과 순종, 겸손의 큰 그릇을 가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선 신임 회장의 여수 성광교회 한경옥 권사를 선출하고 전국연합회 회장 김미순 장로의 특강과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가 2020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갖고 졸업생 217명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에서 호남신학대학교 최홍진 총장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선하고 귀한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58회 졸업식을 마련한 호남신학대학교는 학부 졸업생 112명과 전주 예은교회 이병우 명예신학박사를 비롯해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 석박사 105명을 배출했습니다. 화평교회에서 분립개척한 흩어진 화평교회 설립 감사예배가 고양시 덕양구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신대 전 총장 김의원 목사는 흩어진 화평교회는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120개 작은 교회로 출발했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수천 개의 교회로 발전해 갈 것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는 개척을 감행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화평교회 김정민 목사는 32년 전에 화평교회를 세워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이 또다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축하 행사에서는 개척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과 함께 화평교회 교역자들과 흩어진 화평교회 찬양대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흩어진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강한 열정, 소원 때문에 흩어진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을 위한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이 일산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은 지역교회가 중심이 돼 복음을 전하고 페스티벌에 초청된 사람들이 참여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도 집회로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밥 캔디그 목사가 강사로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가 주관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프랭클린 그레함과 함께하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또 짧고 심플한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도요원, 양육요원, 또 봉사요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또 작은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될 터인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6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1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